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로 넘어갈게요라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겠죠. 제가 분명히 최근 그죠? 이 5월 4일이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주가보다 약했을 때 절대 그러지 마시라. 어차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등은 1등의 위험을 분명히 보여준다. 갭을 벌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3일 동안 이렇게 주가 조정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즉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1등과 2등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를 때 1등은 뭘 한다고요? 지켜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등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갭을 벌려버리죠. 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 아닐까요? 자,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뭐죠? 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매 금지, 투매 금지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파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왜 주식을 파는 거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아닌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환율에 대한 부담감. 즉, 환율이 1,500원대 밑으로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1,440원대에 있을 때는 코스피 시장의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하죠. 근데 지금은 1,500원대에 지금 환율이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지 않는 걸까요? 바로 코스피 지수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로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편입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D 플러스 2일. 이게 뭡니까? D 플러스 2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 환전을 하고 나서 다시 미국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 또 환전해야 되죠. 이때 환차손이 생겨요. 즉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D 플러스 2. 이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에 돈 투자했던 그죠? 살려고 대기 자금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뭐죠? 손실이 생긴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유는 즉 코스피 시장을 뭐죠?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거다?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일 뿐이다. 즉, 자, 생각해 볼게요. 안 좋아서 파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 과정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자,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200조죠. 처음으로 이제 2,200조 돌파했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보게 되면 갭이 더 벌어지고 있죠. 1,700조. 여러분들이 분명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1등이 누구죠? 삼성전자죠. 2등이 누구죠? SK 하이닉스죠. 3등이 누구죠? 우선주.
그다음 SK 스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등부터 우리가 자르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이 16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자, 1, 2, 3, 4. 4등부터는 100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배 이상의 몸집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맞아요. 단일 종목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을 팔고 나가는데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의 비중을 넓히가 안 되지. 왜? 지금 맞아요. 시가총액이 2200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된다?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쇼핑하러 갔는데 어떠한 걸 사기 위해서 핸드백을 살 거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한도가 1억인데 뭘 한다? 50% 이상은 사지 마. 뭘? 바로 이런 맞아요. 이 핸드백 같은 건 사지 마라 이거야. 먹을 거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50%를 넘기지 마라.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이 전체 이 코스피 시장의 50% 한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넘겨버렸으니 결국 뭘 한다? 추가 편입하고 싶어도 뭐죠? 편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왜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환차손 때문이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맞아요.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한 법을 지켜내야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판다 이런 부분에 팔아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누구예요? 바로 증권회사의 고유자산이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자산, 유동성 자산을 운용하고 6개월, 12개월 단위로 성과급을 뭐죠? 받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은요. 투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투매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해야 된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사 내용 오늘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3시 22분에 나온 기사죠. 젠슨왕 보란 듯 삼성전자 HBM4 그죠? 4 이후에 5 모형 첫 공개했다. 엔비디아 등 고객 요구 만족시킬 것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HBM4 그리고 그 다음 후속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샘플 납품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와 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이날 전시에서 지난달 말 업계 최초로 샘플 출하를 마친 HBM4E 웨이퍼 칩셋도 공개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HBM4를 지금 맞습니다. 이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뭘 공개했다는 거죠? HBM5 모형 첫 공개. 엔비디아 날 봐줘라. 이걸 공개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팔고 SK 하이닉스 들어갈게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이 HBM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죠? 완벽하게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뺏어오고 있죠. 그리고 차세대 HBM4 12, HBM5까지도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했다?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나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SK 하이닉스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만 하셨다고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항상 장중에 여러분께 멘탈 관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 SK 하이닉스와 다른 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최근에 미국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던 이유 뭐죠? 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했죠? 맞아요. 이 SK 하이닉스는 실제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없어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설계부터 위탁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다. TSMC는 물량이 꽉 차 있다. 결국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금까지 적자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고객사인 애플, 테슬라, 그죠? AMD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엔트로피까지 지금 뭐죠? 고객사로 두다 보니 적자했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가 여러분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더욱이나 이번에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뭐죠? 자사주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사주 체결되는 시기마다 어떻게 했다? 주가가 완벽하게 견고했다. 즉 악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호재에 대한 부분에선 즉각적으로 반영했죠. 물론 이 4월 달에 자사주 이 매입이 끝나면서 실제로 맞아요. 이런 변동성이 나왔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향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고요 어떤 시장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분명 삼성전자는 지금 결정만 하면 되죠. 뭘 결정하면 되죠? 자사주 체결하겠다는 공시만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자사주 체결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할까? 맞아요. 하락에 대한 방어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목이 터져라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와 비교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과정에서 여러분들 흔들리려고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 말씀까지 매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외에 견고한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젠수랑이 왔다 갔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죠. 그리고 삼성 계열사인 바로 삼성물산, 삼성화재, 그죠? 삼성전자, 그리고요. 삼성 이름자 들어간 것들은 다 시세가 좋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코스피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맞아요.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이 그나마 바닥에서 세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로봇 관련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고민스러워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젠스랑 방한 마지막 일정은 로봇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했다. 피지컬 AI 협력 방안 구체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젠스랑 방문한 게 뭐예요? 반도체 더 달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로봇. 그죠? 국내 기업과의 뭘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 삼성, 그리고요. LG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별표 1000개짜리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어제 상한가 쳤던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이 로보스타의 최대주는 누굽니까? 바로 LG전자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LG전자? 로보스타 진짜 상한가네? 근데 여기서 흐름을 볼게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 2대주 누굽니까? LG전자죠. 그죠?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신고가 찍었지만 내려왔어요. 그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근데 완전자의 사로 편입했던 이 로보스타의 시총은 지금 상한가를 2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1조입니다. 1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요. 삼성전자는 로봇도 한다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15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죠. 그죠? 완전 자회사죠. 근데 왜죠? 로봇. 지금 LG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상 신고가를 돌입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반등은 있었으나 실제로 여러분께 편입해서 단기적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결국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신고가를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별표 1000개짜리 이야기 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흔들린다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이를 돕고자 제가 이 LG전자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10만 원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5월 31일자 영상이었습니다만 왜 이걸 보여드리냐? 제가 이때 여러분께 분명 LG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은 LG전자가 보유한 이 로봇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분을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러면 하나 더.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누구라고요? LG전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5월 31일자 영상이었죠. 즉,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통점은 같은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SK 하이닉스와는 별개로 떼놔야 된다고 했죠. 잘 보시게 되면 LG전자 제가 10만 원대에 말씀드리면서 5월 31일자에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얘를 추가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로보티지의 바로 2대 주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LG. 슈팅을 이렇게 상한가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완전 자회사인 바로 이 로보스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해당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92,700원이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가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못 오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잘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M&A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했었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별표 3000개짜리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본인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YC, SNS텍 소부장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영상 끝까지 영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자, SNS텍 제가 이제 올해 딱 60세 됩니다. 이 인터넷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손도 느립니다만 우리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의 2대 주주도 바로 누구죠?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전자입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수출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했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로봇 기업에도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웬만한 건 다 LG 거는 신고가 하는데 얘가 신고가 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기술력이 뭐죠?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랬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도 지분 투자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M&A 방식을 통해서 지분 인수를 했었죠.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요? 둘 다 반도체 하지만 종합 반도체 회사다. 파운드리 부분은 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종합 격투기 선수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상장된 삼성 계열사들을 이끄는 슈퍼 선수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로봇 사업부도 이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의 기술력을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젠슨왕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난감할 겁니다. 왜? 협력하자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가 뭐죠?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연말에 최소 못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로봇 인력 대거 확보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속도전에 들어가겠다. 5월 8일자에 나온 기사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와서 했던 게 뭐죠? 그죠? 바로 로봇 이야기라고 한 거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실제로 인수를 했었다. 여기 나와요. 지난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에 올랐다. 근데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잘 봐요. 자, 삼성전자는 외부 협력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국내 로봇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물론 필요시 투자나 인수합병 M&A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반도체 신규 인력 채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뭘 하겠다는 거죠? 인수합병하고 직원을 더 뽑겠다라고 나와 있죠. 국내 로봇 기업과의 협력.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지금 LG에서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로보스타 이 종목은 상한가를 2번 갔다 이거예요. 얘의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LG도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영상에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뭐 20배, 30배 오르고 로보티즈도 너무 많이 올랐고 레인보우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 삼성전자는 분명히 이번에 파업이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중요시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해당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직접 투자 나오든 그죠? 과거의 삼성전자의 패턴 지분 인수를 통해서라도 분명 이 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기업 최소 못해도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그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연말까지 최소 못해도 몇 배 오른다? 30배 이상은 100% 오른다. 자, 주식타짜 안 교수 미리부터 설명해 드린데 제가 이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들의 지분을 편입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했고요.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죠. 산업계의 파업 위기와 삼성전자 로봇, 그죠? 이 부분의 기회를 분명히 얻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마시고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당 기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최소 못해도 연말에 30배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배 올랐잖아요. 자,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숫자 3번 정확히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삼성전자 매도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매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간에 반드시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못 갔는지 알겠죠? 그리고 왜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주가 조정 과정 SK 하이닉스가 더 셌을 때 SK 하이닉스가 더 됐을 때 꼭 이쪽으로 넘어가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요거 팍 때려버리고 하이닉스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런 뭐 네이버라도 오를 때 그냥 쫓아가서 그냥 상한가 말아버린 상태에서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시차를 주지 않잖아요. 타이밍을 주지 않잖아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때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5월 4일자 영상인데 자, 제가 이때 긴급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때 언제입니까? 4주 전이었죠. 4주 전.
날짜 보게 되면 5월 4일자에 인생의 선배님들과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긴급 지분 공시 떴습니다. 완벽하게 속았네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23만 원. 와, 이제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남들이 볼 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SK 하이닉스 야 120만 원 130만 원 있는데 이거 그냥 240만 원 간다고 하면 이걸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실제로 오를 때 개인들은 여기서 확신 배팅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타짜들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뭐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맞아요. 상승한다. 결국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갭으로 6%, 7%의 상승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로 옮겨오는 수급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제가 5월 4일에도 SK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로 오는 수급이 등장할 수 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5월 4일자에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나고 보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로 넘어갈게요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러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지금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럼 갈아탔으면 그게 행복한 결론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이런 구간대에서 항상 흔들렸어요라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100%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중심잡이를 해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주식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공적인 채널로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8시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여러분께 SK 하이닉스 강하다고 해서 절대 파는 게 아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렸잖아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로 문자로 타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향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유하면서 여러분들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주식 타짜 안 교수가 추가 매수하라고 했어. 문자라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기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무리 팔매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 어쩔 수 없이 없는 파는 물량인데 향후에 이들이 환율이 안정되고 단일 투자 종목의 한도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45만 원, 50만 원 됐을 때라도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의 구간대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유된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이닉스로 넘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댓글로 투매 금지 1등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드시 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해야만이 결국 뭐가 된다? 맞아요.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LG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도 분명 로보티즈, 로보스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즉 젠슬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료 보내드릴게요. 100% 무료입니다.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안 교수였고요. 여러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죠?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